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9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규 표현식은 오라클 텐지에서 새롭게 도입이 됐고요. 텐지하고 11에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화면이 오라클 11G 도큐멘테이션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규 표현식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SQL 랭귀지 레퍼런스를 들어가서 보시면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에서 찾아보면 정규 표현식에 대한 분류가 따로 아직은 없고요. 문자 함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문자 함수 두 가지가 지금 보이는데요. 문자를 입력해서 문자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보시면은 지금과 같이 정규 표현식 함수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regular expression underbar replace, 그 다음에 substring,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만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정규 표현식은 다음과 같은 신텍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텍스가 일반적인 함수보다 복잡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소스 캐릭터가 있고요. 어떤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두 번째 보시면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 정규 표현식에서 가장 핵심은 패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문자 함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어떤 원하는 값을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좀 더 미묘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보다 어떤 다양화된 어떤 그 문자열에 대한 조작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기존의 문자열 함수가 갖고 있는 한계를 나름대로 좀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에 대한 거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부록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regular expression syntax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오퍼레이터에 대한 게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를 보시면은 좌측에 보고 계시는 이런 어떤 기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규 표현식에서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교재 96페이지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글로 제가 좀 설명을 갖다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어떤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정규 표현식은 보시면은 이제 소스 캐릭터하고 패턴에 대한 것만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쭉 보시면은 여기 라인의 위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요 네 가지 부분들은 일종의 선택사항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얘기한다면은 어떤 문자열 값을 입력받아서 해당 문자열을 조작을 할 건데요. 그때 이제 패턴에서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값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은 크게 이제 문자열 함수에서 이런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은 기존의 어떤 문자열 함수보다 보시면은 replace나 substring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 문자열 함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패턴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문자열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올 때 기존의 substring이라는 문자열 함수보다는 좀 더 다양한, 좀 더 섬세하게 어떤 문자열을 갖다가 조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규 표현식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한번 큰 그림만 먼저 그려보면요, 밑에 보시면은 문자를 입력받아서 숫자를 반환해주는 정규 표현 문자 함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주는 렌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정규 표현식 함수가 있습니다. 카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itstring이라는 또 정규 표현식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규 표현식 함수들을 오라클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재에서는 initial string, inString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교재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규 표현식 아까 봤던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11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재 100페이지 쪽 보시면은 정규 표현식에 replace하고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과 관련된 함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example이라는 어떤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with라는 문을 이용해서 example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요. name이라는 컬럼을 갖고 있는 example이라는 테이블에 대한 조회 결과입니다. 자, 샘플 데이터가 이제 몇 개 안 되는 경우에요. 직접 테이블을 갖다가 생성하지 않고 이와 같이 with 문을 이용해서 example이라는 테이블에 컬럼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몇 가지 넣어서 한번 간단히 테스트한 용도로 with 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name이라는 컬럼에 어떤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문자와 숫자에 대한 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여기서 한번 정규 표현식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숫자만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숫자를 찾기 위한 어떤 예제로 교재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name이라는 값을 하나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에서 replace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스 값은 name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패턴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 적용했던 거는 대괄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죠. 콜론 알파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했다면은 특정 클래스에 대한 걸 적용을 했었는데요. 알파라는 건 이제 문자를 해당합니다. 문자에 대한 것만 선택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알파를 갖다 선택을 제가 했습니다. 선택을 했다면은 선택된 알파에 대해서 replace 대체하기 때문에 뭔가 대체해주고자 하는 값이 있어야 되죠. 별표로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빠진 거 없나요? 일단 쭉 해서 위드문부터 해서 한번 실행을 결과를 보시면요. 전체 문자열에서 알파, 다시 말해서 영문자만 찾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영문자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서 replace, 별표로 이렇게 대체해서 결과값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자열에서 이제 일부를 갖다가 우리가 실제 전체 텍스트는 다 테이블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일부에 대한 텍스트만 화면에서 보여줄 때 가려서 보여주는 그런 방법들을 취할 수 있게 되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문자열 말고도 콜론이라는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파 다음에요. 콜론이라고 한번 제가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요. 자, 보면은 콜론까지 포함해서 별표로 변환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서 한번 보자라는 의미에서 패턴을 이용해서 숫자나 특수 기호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 값을 갖다가 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체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만 찾을 수 있는데요. 기존의 replace 함수에서는 숫자를 찾기 위해서 이 지금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길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replace로 처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패턴을 이용해서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찾은 다음에 이걸 널 값을 이용해서 대체하면은 결국 문자열에서 숫자에 대한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 번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좀 데이터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일부 데이터는 이제
이 영문자로 시작하는 일련 번호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텔레콤이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품에 대한 일련 번호만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규 표현식의 리플레이스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정규 표현식에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의 일부를 갖다 반환하게 되죠.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문자열의 일부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좀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려보고요. 네임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동일하죠. 자, 그럼 정규 표식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서브 스트링 표현하고요. 소스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패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패턴 중에서는 숫자에 대한 것만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역시 아까와 같은 클래스를 반복해서 적용한다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digit 문자열에서 숫자에 대한 것만 한번 찾아서 값을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숫자만 찾아서 보는데 digit이라고 제가 보니까 숫자가 딱 하나만 나옵니다. 숫자를 더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갖다 더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에 패턴에 대한 걸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플러스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이제 앞에 96페이지 패턴을 보시면요. 연산자 중에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별표 플러스 물음표 이렇게 있는데요. 플러스라는 의미는 숫자가 적어도 하나 이상 나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디짓하니까 이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제가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서 다시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까 봤던 그 클래스에다가요, 하나 이상 나오는 플러스 기호를 갖다가 대거로 밖에다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숫자가 하나 이상 나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쭉 읽습니다. 이따가 숫자가 하나 이상 나오게 되면요. 쭉 하나 이상 나올 때까지 그래서 1, 2, 3, 4, 5까지 찾아서 값을 갖다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에요. 자, 편의상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었다면은 그땐 결과가 어떻게 보이는가 한번 보세요. 실행해 보시면은 1, 2, 3, 4까지만 보이죠. 쭉 읽다가 문자가 하나 이상 나오는 경우 쭉 나오게 됩니다. 4까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영문자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하나 이상의 문자에 대한 부분들을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클래스를 이용해서 숫자에 대한 걸 갖다가 가져와서 한번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replace도 어떤 의미가 있지만 문자열에서 여러 가지 영문자나 특수문자나 이런 걸 갖다가 가져오는 것보다 간단히 숫자만 가져온다면은 서브스트링을 이용해서 문자열의 일부를 갖다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교재에서는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었네요.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값의 범위를 갖다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통해서요. 괄호에서 0에서 9까지에 대한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0에서 9까지 어떤 값을 만족한다면은 그 값을 갖다가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역시 반환되는 값은 하나죠. 따라서 그 값이 하나 이상 있다면 계속 출력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동일하게 결과를 문자열에서 숫자를 갖다 반환하는 이런 결과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함수에 대한 부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그 정규 표현식에서 제가 좀 중점을 뒀던 부분들은 104페이지의 예제입니다. 104페이지 예제를 수행하기 위해서요. 기존의 주문 관리에서 한번 하나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관리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고객에 대한 정보 중에서요. 고객에 대한 소득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컴 레벨을 보시면은 고객에 대한 소득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쭉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걸 잘 보시면은 영문자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뒤에는 어떤 소득 수준의 범위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H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문자열이 되죠. 그 다음에 15만에서 17만 미만으로 해서 값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득 수준 15만 불 이상 고객에 대한 걸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간단한 조회는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객 정보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고객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인컴 언더바 레벨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테이블은 고객 테이블로 하겠습니다.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면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소득 수준이 15만 불 이상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15만 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H 이상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H보다 큰 값을 갖다가 쭉 조회해내는데 H, I, J 이런 부분들이 다 H보다 높은 소득 수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이거 전체를 갖다 하나의 문자열로 봅니다. H로 시작하는 문자열이고요. I로 시작하는 문자열입니다. 따라서 문자 간에도 크기에 대한 부분들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에 대해서 정렬을 하게 되면은 A에서 Z까지 오름차순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서 보이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파서 입장에서는 SQL 파서는 이 뒤에 의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모르고요. 단지 문자열의 시작이 H다, I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H 이상인 것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 개발하시는 분이나 운영하시는 분이 봤을 때는 이게 쿼리가 사실 어떤 의미인지 바로 들어오지 않죠. 보면은 H가 이제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뭐 주석을 통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왜요? 인컴 언더바 레벨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 15만 불 이상이라면은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쿼리는 15만 불 이상을 갖다 찾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여러분들이 인컴 언더바 레벨에 대해서 함수, 정규 표현식을 포함해서 함수를 적용을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문장을 갖다가 변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신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5만 불이라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전체 문자열에서 요것만 가져오면 되겠죠. 요 값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앞에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앞에 거는 숫자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천자리마다 콤마로 지금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처리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우선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콤마를 갖다가 일단 제외하고요. 제외하면은 쭉 연속된 숫자로 어떤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콤마를 제외하게 되면은 연속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실습했던 것처럼 숫자만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 함수 중에서 이제 간단한 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replace를 이용해서 소스는 인컴 레벨인데요. 거기서 콤마를 찾아서요. 얘를 널로 한번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때는 이를 가지고 와서요. 그 다음에 여기다 같이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한번 확인한 다음에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전체 문자열에서 콤마를 다 널 값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정규 표현식을 이걸 적용하지 않고요. replace라는 문자 함수를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계속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전체 문자열에서 숫자만 가져오면 되니까요. 정규 표현식 서버 스트링을 이용해서 한번 문자의 일부를 가져오겠습니다. 인컴 레벨에 대해서 리플레이스를 한 결과값을 가지고서 얘를 원본 소스로 두고요. 패턴은 아까 봤던 거, 방금 전에 했던 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0에서 9까지의 값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패턴으로 해서 묶어 보겠습니다.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요. 우선 이렇게 해서 한번 값이 변화되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15만 이렇게 앞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값을 갖고서 조건들에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갖고 와서요. 요거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적용을 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해서 보시면은 아까 24라인에서 H 이상으로 해서 얻었던 결과와 같이 15만 인컴 레벨이요. 15만 이상에 대한 걸 이렇게 한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자열 함수와 함께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특정 패턴을 만족하는 값을 이렇게 가져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좀 정규 표현식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다 설명은 못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남은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규 표현식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